중앙센터로 넘어갑니다. 어이즈 앵커 우성문 기자 두 분 전해주시죠. 네, 간밤 마감한 글로벌 시장 상황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뉴욕 3대 지수는 이날 장에서 글로벌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함께 반영이 되면서 지난 금요일장보다 조금 더 큰 폭으로 조정받았습니다. 마감가 먼저 확인해 보시죠. 다우존스 지수가 1%의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도 1% 가까운 하락률을 기록하며 거래 마쳤습니다. 3대 지수 가운데 다우존스 지수 하루 동안의 양상부터 점검해 보겠습니다. 장 초반에도 하락 출발, 계속해서 저점이 유지되는 구간에서 거래 마감지었습니다. 먼저 연내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이날 장에서도 강하게 반영이 됐었는데요. 시장 전문가들 지난 금요일에 발표됐었던 10월 고용지표 호조로 연내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58%에서 70%까지 그 가능성이 확대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분 영향받으면서 달러 인덱스가 장 초반에 주요 통화 대비 강세를 띠면서 달러 인덱스 급등 양상이 이어졌는데요. 그 부분 반영되면서 갭 하락으로 출발하는 모습이었었고요. 이런 데다가 이날 연준 인사 가운데서 로젠그린 총재도 12월 금리 인상을 지지하는 발언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수 조금 더 우려감 커졌고요. 저점을 조금씩 더 낮춘 구간대에서 거래를 마감지었습니다. 특히 이날은 대형주 하락률이 컸습니다. 우량주 지수가 연간 수익률로 봤을 때 다시 한번 마이너스로 돌아섰다는 점 확인을 해주셔야겠고요. 또 하나의 악재가 있었다면 글로벌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감입니다. 미국 경제는 완만하게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금리 인상을 재촉하고 있는 분위기인데 반대로 중국과 신흥국을 둘러싼 글로벌 성장 둔화 우려감 여전히 반영되면서 OECD 측은 세계 성장률을 낮춰 잡기도 했습니다. 여러모로 악재가 반영이 되면서 원자재 가격도 약세를 이어갔고요. 이에 따라 1% 내린 구간에서 다우존스 지수 종가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S&P 500 지수도 비슷한 양상으로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장 초반부터 갭 하락 출발한 이후에 저점을 강하게 낮추는 모습이었었는데요. 이날 대형 섹터들 전반적으로 부진했습니다. 방어주 역할을 해주는 유틸리티를 제외하고는 이날 바이오 헬스케어 섹터와 기술주 그리고 자본재 섹터까지 일제히 낙폭을 기록했는데요. 장 후반 들어서 다만 이 달러 인덱스가 주요 통화 대비 조금은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달러가 주요 통화 대비 약세로 돌아서게 되면서 낙폭은 어느 정도 만회된 구간에서 거래를 마감지었습니다. 0.98% 밀리면서 S&P 500 지수 2078포인트 선 거래 마감지었습니다. 나스닥 지수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날 바이오테크 인덱스의 등락률이 상당히 컸습니다. 하루 동안의 변동성이 그만큼 컸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에 따라서 공포지수인 빅스 지수가 10% 이상 급등한 점도 이날 장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런 가운데 전통 기술주와 반도체 종목들 함께 되밀리게 되면서 나스닥 지수는 1% 넘는 조정을 받았고요. 종가상으로는 5,095포인트 선 거래 마감지었습니다. 3대 지수에 영향을 미쳤던 이슈들 외신 통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우성문 기자 살펴주시죠. 네, 간밤 뉴욕 증시에 영향 미쳤던 소식들 외신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들으신 것처럼 글로벌 경제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이날 뉴욕 증시의 발목을 잡는 모습이었는데요. 특히 OECD가 글로벌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자세한 소식 CNBC 통해 함께 살펴보시죠. OECD shaved 2015 global growth forecast to 2.9%. 현지 시간으로 어제 CNBC에 따르면 OECD는 올해 글로벌 경제 국내 총생산 성장률을 기존의 3%에서 2.9%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 9월에 3.1%에서 3%로 내렸었지만 다시 한번 하향 조정을 한 것인데요. 이에 대해서 OECD는 선진 국가들은 글로벌 경기 둔화에도 저항하고 있지만 신흥국들의 경기 둔화가 심해지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특히 그중에서도 이 중국의 경기 둔화가 성장률 하향 조정의 가장 주된 원인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실제로 OECD는 올해 중국 경제가 6.8% 성장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는데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성장률이 6.2%까지 내려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다른 신흥국들의 전망치도 좋지 않았습니다. 브라질은 올해 마이너스 3.1%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러시아는 마이너스 4% 성장을 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또한 OECD는 이에 따라서 무역 시장이 둔화될 것이라며 올해 글로벌 무역 역시 2% 성장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캐서린 만 OECD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무역 성장 둔화가 특히 크게 우려된다라고 덧붙였는데요. 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2%에서 2.4%로 올랐지만 내년 성장률은 2.8%에서 2.5%로 내려갔습니다.
신흥국 전망이 불투명해지면서 미국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평가입니다. 네, 다음 소식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전날에 이어 이날에도 연준 인사들의 매파적인 발언이 이어졌는데요. 특히 그동안 비둘기파 총재로 유명했던 에릭 로젠그렌 보스턴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연내 금리 인상을 지지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 소식 역시 CNBC 톡에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Upbeat Rosengren points to December Fed rate hike. 현지 시간으로 어제 CNBC에 따르면 에릭 로젠그렌 미국 보스턴 연은 총재는 미국 경제에 대해서 낙관하는 발언을 하면서 연내 금리 인상을 지지한다고 말했는데요. 로젠그렌 총재는 먼저 10월 고용지표에 대해서 매우 훌륭했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이렇게 미국 경제가 계속 점진적으로 개선된다면 곧 금리를 올리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따라서 다음 달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다라고 덧붙였는데요. 또한 로젠그렌 총재는 9월에 글로벌 금융시장을 불안하게 했던 해외 경제 둔화와 시장 혼란 상황이 개선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그는 현재 달러 강세와 글로벌 무역 약세 역시 내수가 강해지면 상쇄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는데요. 특히 그동안 로젠그린 총재는 연준 내에서 금리 인상을 반대하는 비둘기파에 가까운 인물로 여겨져 왔습니다. 따라서 로젠그렌 총재의 이러한 발언은 연내 금리 인상에 더욱더 큰 힘을 실어준다는 평가입니다. 뉴욕 증시에 영향 미쳤던 소식들 외신 통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지수별 흐름과 증시에 영향을 미쳤던 외신 소식들 함께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지수 내 구성 종목들 개별 종목은 또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고요. 종목별 외신 소식도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시황센터로 넘깁니다. 어이젠코 우성 기자 계속해서 전해주시죠. 네, 다우지수 구성하고 있는 30개 구성 종목 가운데서 절반 이상이 하락했습니다. 이날 세 종목만이 시장 대비 선전한 양상이었습니다. 종목별 움직임 확인해 보겠습니다. 원자재 가격 하락에 따라서 관련 섹터들 낙폭이 컸습니다. 캐터필러와 엑슨모빌, 쉐브론 텍사코 함께 밀렸고요. IT와 금융주도 하락에 동참했습니다. 반면에 세 종목만이 시장 대비 선전했는데요. 월트 디즈니와 듀퐁, 프록터앤갬블이 상승하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네, 하락률 상위 종목 다시금 점검해보면요. 이날 글로벌 성장 둔화 우려감에 따라서 원자재 가격 약세를 나타냈는데요. 이 영향에 따라 캐터필러가 2.6%까지 낙폭을 기록하면서 다우지수 내에서 가장 크게 조정받았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유가 섹터도 좋지 못했는데요. 국제유가도 추가적인 하락 이어가면서 엑슨모빌과 쉐브론 텍사코 1% 이상의 조정을 받았습니다. IBM이 이날 2% 넘는 하락권에서 거래 마치면서 다우 지수를 끌어내린 역할을 했었고요. 또 이와 더불어서 IT 종목들 함께 부진했습니다. 인텔과 마이크로소프트도 함께 밀렸고요. 지난 금요일장에 상당히 선전을 해줬었던 이 금리 인상에 대한 수혜주죠. 금융주도 이날 장에서는 반락했습니다. 골드만삭스 그룹과 JP모건체이스 1% 이상 조정받았고요. 이날 시장 대비 선전했던 세 종목입니다. 월트 디즈니와 듀퐁, 프록터앤갬블 같은 경우에 상승했지만 강보합권 수준으로 탄력이 강하지는 못했습니다. S&P 500 섹터 내 업종별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날 거의 전 섹터 하락했습니다. 유틸리티 섹터만이 방어주로 시장 대비 선전하는 양상을 나타냈었고요. 반면에 가장 크게 조정을 받았던 쪽은 바로 소재 섹터였습니다. 1% 넘는 하락을 보여줬고요. 금요일장에서 선방했던 금융 섹터도 1% 이상의 하락권, 에너지와 기술, 자본재와 바이오 헬스케어 섹터도 0.5%에서 0.8%까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이날 특징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IBM이 다우존스 지수 구성 종목 가운데서 두 번째로 큰 폭의 조정을 받았는데요. 악재가 있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워런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IBM 투자에서 20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밝혔는데요. 현재 버핏이 갖고 있는 IBM 보유량이 거의 15%로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버핏은 여전히 수익성에 대해서 장기적 전망이 좋다고 밝혔는데 시장 반응은 좋지가 못했습니다. 2.13% 조정받으면서 저점 구간에서 거래 마감지었습니다. 한 종목 더 보겠습니다. 카지노 관련주도 좋지 못했는데요. 라스베가스와 중국 마카오의 카지노 리조트 갖고 있는 윈리조트의 경우에는 마카오 카지노를 투자 확대하겠다라는 소식 전해지면서 이에 대한 우려 매물이 커졌습니다. 무려 8% 가까운 급락 시세를 보였고요. 지금까지도 마카오 관련 투자에서 순이익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구간대인데요. 실적에 대한 우려감 조금 더 커진 구간에서 거래 마감지였습니다. 종가는 68달러 15센트의 거래 마감지였습니다. 네, 그 밖에도 실적 발표 여전히 이어지는 가운데 온라인 여행사 프라이스라인.com 같은 경우에는 부진한 실적 전망에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그 밖의 특징주 소식들 외신 통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성문 기자 살펴주시죠.
네, 종목 주요 소식 외신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인수합병 관련 소식인데요. 이날 석유 관련 회사인 아파치가 한 업체로부터 인수 제안을 받았지만 이를 거절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소식에 아파치의 주가는 10% 넘게 급등했는데요. 블룸버그 통신 통해 자세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어제 블룸버그에 따르면 아파치는 한 업체로부터 인수 제안을 받았다고 전했는데요. 이 업체가 어딘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태라고 블룸버그 통신은 덧붙였습니다. 또한 블룸버그 통신은 현재 아파치가 인수 제안을 거절하고 골드만삭스와 방어 전략을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는데요. 따라서 인수에 대한 내용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지 아니면 이것으로 완전히 끝났는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블룸버그는 덧붙였습니다. 최근 아파치는 글로벌 유가 하락으로 인해서 다른 석유 관련 회사들과 마찬가지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지난 1월에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새로운 CEO를 부임시켰고 텍사스와 호주 지역에 있는 부동산을 매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의 주가는 지난 2014년 최고치보다 50%나 넘게 하락한 상태인데요. 따라서 이번 인수 제안 소식으로 인해서 앞으로 다른 에너지 업계에 인수합병 소식이 들려오는 것이 아니냐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치의 주가는 뉴욕 증시에서 10% 넘게 급등하며 마감했습니다. 네, 다음은 실적 공개한 기업 살펴보겠습니다. 온라인 여행사인 프라이스라인이 전문가 예상을 웃도는 실적을 공개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향후 전망을 하향 조정했다는 소식에 주가는 급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통해 자세한 소식 함께 살펴보시죠. Priceline tops expectations but guidance disappoints. 현지 시간으로 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프라이스라인은 3분기 순이익이 13% 증가하고 매출은 9.4%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모두 전문가 예상치를 웃도는 결과가 나온 것인데요. 특히 유럽 국가들로의 여행이 늘어나면서 매출과 순이익이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향후 전망 같은 경우에는 좋지가 못했는데요. 프라이스라인은 이 4분기 매출 전망률이 1%에서 8% 가까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환율의 영향이 크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미국을 여행하는 사람들이 줄어들면서 실적이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뿐 아니라 최근 온라인 여행사들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점 역시 향후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는데요. 전날에는 또 다른 온라인 여행사인 트립 어드바이저 같은 경우에도 부진한 실적을 공개했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날 프라이스라인의 주가는 10%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종목 주요 소식까지 외신 통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종목 주요 소식들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유럽 증시는 또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고요. 상품 환율 채권 시장 마감 상황도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어이즈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앞서 마감했던 유럽 증시는 낙폭을 키우면서 거래 마감지었습니다. 주요국 증시 대체로 하락권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영국 푸츠백 지수가 0.92% 조정을 받았고요. 독일 닥스 지수가 1% 넘는 하락, 프랑스 까크 지수도 장 후반 들어서 낙폭이 더욱더 커지면서 1.46% 조정을 받았습니다.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 제기가 되면서 장 후반 들어서 일제히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상품시장 점검해 보겠습니다. 국제유가는 추가적으로 더 밀렸습니다. 이 중국발 수요가 크게 줄어들 것이다라는 전망 제기가 됐고요. 글로벌 성장 둔화 우려감 함께 반영이 되면서 배럴당 1% 조정받았습니다. 43달러 87센트로 내려앉았고요. 금값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금요일까지 7거래일 연속 하락했는데요. 이날 장에서 강보합권 수준에 그친 모습이었습니다. 달러가 약세로 돌아서면서 영향받았고 1,088달러 10센트의 거래 마감지였습니다. 옥수수 가격은 이날 장에서 반등에 나서면서 1% 가까운 반등, 3달러 67센트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주요 지수 보겠습니다. 이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포함한 반도체 종목들 상당히 큰 폭의 조정을 받았는데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0.9% 조정받았고요. 공포지수인 빅스 지수가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 제기가 되면서 12% 급등했습니다. BDI 발틱 운임 지수는 추가적으로 3포인트 밀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외환채권 시장 보겠습니다. 어제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금요일에 있었던 고용지표 호조로 인해서 달러 매수세가 확대된 모습이었는데요. 15원 30전 급등 양상 보였고요. 간밤에 달러 흐름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 장 초반과 달리 달러가 주요 통화 대비 약세로 돌아서게 되면서 달러 인덱스 0.18% 조정권에서 거래 마감지었고요.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전거래일보다 또 추가적으로 오르면서 2.35%의 수익률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마감 동향 살펴드렸습니다.
네, 자 이렇게 글로벌 마감 동향까지 일부 순서 이제 모두 달려왔습니다. 자 오늘 날씨는 비교적 좀 맑은 날씨에 그동안 비로 인해서 많이 추워졌죠. 날씨 조금 이제 풀릴 거라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오늘은 조금 이제 안심하고 출근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토마토 모닝쇼 일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저희 잠시 후에 2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